자, 이번 이 전모 씨 사망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금 전에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쏟아냈을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제 뭐 변명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냐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받아야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내고 같이 한 분들은 다 나몰라를 한다는 게 국장님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옆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측근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신 책임져라 이렇게 측근들 이야기하니까.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안경 낀 모습은 또 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감시용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재명을 위해 살았는데 변심 계기는 윗분이 보냈다며 찾아와 재판도 거의 안 들어오고 대장동 관련 기사 떠야 접견을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한테 변호사를 붙였는데 그 변호사들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준 게 아니라 나를 염탐하고 감시하려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사를 2명 붙였다. 이런 주장을 유동규 씨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2명 중에 한 사람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는 유동규 씨. 김의겸 민주당 의원하고 내통하면서 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어요. 검찰은 김용또는 이재명을 위해 유동규가 진술을 못하도록 감시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픽. 자, 장현미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 2명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18일 날 유동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A 변호사는 검사한테 전화 걸어서 유동규 아내가 남편의 근황을 궁금해합니다라고 접견을 요청했고 B 변호사는 담당 검사한테 Y대 나오셨죠? 동문회에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접견 등의 협정을 요청했다. 그런데 끝내 유동규 씨는 저 2 변호사의 접견을 원치 않아서 불허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회유 지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형사 변호인이 검사실에 전화하는 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일단 연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요. 검사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보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긴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2명의 변호사 회유를 위해 선임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1명의 변호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선임이 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유동규 씨가 변심을 한 이후에 이런 사례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검사실에 전화할 때 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본인이 또 검찰에 몸담았으면 제가 과거 어디에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이런 식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유동규 씨를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모종의 과정이었다. 이런 해석에는 최소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겠습니다. 96년부터 변호사였는데요. 접견을 하면서 이 검사실에 전화해서 접견을 해달라? 한 번도 저는 30년 가까이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금시초무입니다. 이걸 왜 검사실에 전화해서 접견 요청합니까? 본인 알아서 접견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